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6일 오후 6시 17분입니다. 1시간 전에 서울고법행정 7부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뜻이고, 기각은 내용상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 전공의 수험생 등등이 의대 정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므로 이 전공의 등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행정 7부는 원고들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습니다. 즉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이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게 좀 묘합니다. 일리는 있지만은 신청을 인용해가지고 2,000명 정원 계획을 집행정지 시켜버리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각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입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정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즉 학생들의 권리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회복 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정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항고심 신문에서 정부 쪽에 의대 정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 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조사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정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대학 측의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대생들 또는 대학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 하는 권고도 했습니다. 의료계 쪽 소송 대리인은 오늘 오전 자료를 내고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상황이라면서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가지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그렇게 신속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그냥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약 3만 명의 인력이 지금 의료 인력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재판을 해도 이 3만 명이 복귀하지 않으면은 의료대란은 계속되고 더 악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법원이 깔끔하게 신청을 인용을 해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무리하게 늘리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면은 전공의와 대학생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렇게 의대생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면서도 그것보다는 더 큰 공공복리를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약을 올린 셈입니다. 이게 완전히 의료대란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정부는 재판에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좋아한들 환자들이 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몇 달 사이에 3만 명의 인력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이탈해버렸다는 겁니다. 석 달 사이에 3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5년 동안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면 이게 산수가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번에 법원이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원이 그런 악역을 맡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딜레마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환자도 전공의도 대학생들도 교수들도 다 이게 지금 지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는 것은 세계적 성취인 한국의 위대한 문명 건설 중에 하나인 K의료 시스템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성을 잊고 천천히 무너지든지 갑자기 무너지든지 하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정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살 수 있었는데 죽었느냐 하는 통계는 아마 1년 뒤에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